감자는 반드시 이렇게 드세요. 노년에 사라지는 근육이 다시 짱짱해집니다. 그리고 감자를 이렇게 먹으면 종아리쥐, 다리쥐가 싹 사라집니다. 감자물로 건강을 되찾은 김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70대 중반의 나이로 평생을 농사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농사일로 생긴 굳은 살이 가득했고 그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언제나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낮에는 피곤함에 시달리며 농사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들은 그저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이라고만 할 뿐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보충제를 먹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김 씨의 오랜 친구 박 씨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감자가 근육 경련에 효과가 있다는 영상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박 씨가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 김 씨는 감자를 먹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의 조언대로 김 씨는 감자를 물에 삶아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감자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김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감자 물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점차 그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감자 물을 꾸준히 마시면서 점점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통증에 시달리지 않았고 낮에는 피곤함 없이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감자물 덕분인가?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의 변화를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김 씨는 다시 농사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어서 감자로 건강을 되찾은 정 씨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정 할머니는 80이 되셨지만 항상 밝고 건강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고 걷다가도 다리에 힘이 없어져 주저앉게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힘들어서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서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이었죠. 의사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정 할머니는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때 정 할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영양사인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김 여사는 정 할머니에게 감자를 활용한 건강회복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밝게 웃으며 정 할머니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정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들었어요. 정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힘이 없어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요. 김 여사는 정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감소증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감자가 도움이 될 거예요. 정 할머니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감자가요? 감자가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죠?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감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감자를 잘 먹으면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제가 감자로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김 여사는 정 할머니에게 감자를 활용한 식단을 소개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삶은 감자와 달걀, 점심으로는 감자 샐러드, 저녁으로는 감자 스프를 추천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처음에는 감자로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김 여사의 설명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정할머니는 김여사가 가르쳐준 대로 감자를 삶아 먹었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삶아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하려 했습니다. 삶은 감자는 생각보다 맛있었고 정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으로는 감자 샐러드를 만들었고 저녁으로는 감자 스프를 먹었습니다. 김 여사는 정할머니에게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걷기, 스쿼트, 푸시업 등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정할머니는 처음에는 운동이 힘들었지만 조금씩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감자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정할머니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팔의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걷는 것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정할머니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고 계세요. 감자 식단과 운동을 계속 이어가시면 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정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정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김 여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어요. 감자가 이렇게 좋은 음식인 줄 몰랐네요. 김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할머니, 건강을 되찾으셔서 저도 기뻐요. 앞으로도 감자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세요. 정할머니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증이 올 수 있지만 감자를 잘 먹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감자를 먹으면 근육이 강해지고 힘이 생겨요. 저도 감자 덕분에 다시 건강을 찾았어요. 이렇게 정할머니는 감자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자를 이렇게 먹으면 종아리쥐, 다리쥐가 싹 사라집니다. 감자를 통한 건강관리 비법. 한밤중에 갑자기 쥐가 나서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다가 다리나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근육 경련은 특히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가끔 일어나는 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자주 종아리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자는 동안뿐만 아니라 조금만 격렬하게 운동해도 종아리가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우리의 몸이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감자가 종아리 쥐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종종 보충제를 섭취합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감자를 먹어보세요. 감자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많은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이 눈떨림, 손이나 종아리, 다리 쥐와 같은 근육 경련의 치료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 부족은 다리에 심한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나트륨 부족은 길을 걷다 기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며 쉽게 화를 내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팔이나 다리에 쥐가 나고 눈 밑이 떨리며 심장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를 매일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자물입니다. 감자물은 감자와 물로 만든 음료로 의사들조차도 매일 만들어 마신다고 하니 우리도 꼭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감자물을 만드는 재료는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감자와 죽염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 1리터를 붓습니다. 여기에 죽염 1티스푼을 넣고 끓입니다. 죽염을 물에 넣고 약 10분간 끓이면 죽염과 물 속 불순물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끓이지 않고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끓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감자를 준비합니다.
감자를 잘 씻고 얇게 썰어줍니다. 감자 물을 만들 때 껍질을 벗겨도 되지만 깨끗이 씻어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자 껍질은 독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감자가 싹이 났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싹이 난 부분은 깊이 도려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감자를 먹고 두통,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이라면 싹을 먹더라도 바로 아프진 않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싹이 나지 않은 신선한 감자를 먹는 것입니다. 신선하고 좋은 감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표면에 흠집이 없고 매끄러운 감자가 좋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감자가 좋습니다. 손상되거나 초록색 싹이 난 감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흠이나 주름이 없는 감자를 선택하면 신선한 감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감자는 밝은 색을 띠고 오래 저장된 감자는 색이 어두워집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한 감자는 손질 시 버리는 부분이 많으므로 가능한 둥근 모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염을 끓인 물에 얇게 썬 생감자를 넣고 상온에서 약 10에서 12시간 동안 숙성시킨 후 냉장고에 보관하며 자주 마십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시면 다리에 무겁고 찌릿한 증상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걸을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자물은 그냥 물이 아니므로 너무 자주 마시기보다는 하루 3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물은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감자는 원래 소화 불량을 치유하고 위염과 위궤양에도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에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세포 퇴화를 방지하여 위염과 위궤양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감자물을 이렇게 마시거나 생감자를 갈아서 먹어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식습관이 좋지 않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감자가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자는 소화를 돕고 식도 점막의 염증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감자 물과 함께 마시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다리 쥐가 나는 원인 중 하나가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부족이나 수분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근육 경련은 영양소가 불균형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해 근육 경련을 일으킵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감자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감자와 우유로 만드는 간편 건강 음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리나 팔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감자 껍질을 벗기고 감자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감자를 작게 썰어 전자레인지에서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썰어 놓은 감자를 찬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합니다. 감자에서 전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감자가 서로 달라붙어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감자를 볶거나 다른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레인지에 감자를 넣고 3분 동안 익혀줍니다. 감자를 작게 자르는 이유는 전자레인지에서 빠르게 익히기 위함입니다. 3분 후 젓가락으로 감자를 찔러서 익었는지 확인합니다. 익힌 감자를 믹서기에 넣고 우유를 넣습니다. 모든 재료가 잘 섞일 때까지 갈아줍니다. 이제 감자 우유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음료는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완성된 감자 우유에 꿀을 추가하거나 그냥 드셔도 됩니다. 감자 우유는 고소한 맛이 나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감자 우유는 근육 경련 완화에 도움이 되며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이 부족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감자 우유는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좋은데 감자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세포 퇴화를 방지해 위염과 위궤양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도 감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실제로 감자 우유가 출시되었습니다. 감자 우유는 아몬드 우유처럼
알레르기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자 우유 외에도 물을 자주 마시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멸치,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감자는 칼륨이 풍부하지만 과다 섭취 시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3개 정도가 적당하며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3개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감자 우유를 통해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길 바랍니다. 신선한 감자 보관 방법과 맛있게 찌는 법. 여러분, 혹시 감자를 한 상자 사놓고 싹이 나서 전부 버린 적 있으신가요? 감자를 제대로 보관하면 1년 내내 신선하게 먹을 수 있지만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감자가 금방 싹이 나거나 말라 비틀어져서 버리게 됩니다. 정말 아깝죠? 보통 감자를 보관할 때 신문지로 하나하나 싸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감자 보관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맛있는 감자도 소개하고 간단하게 찌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싹이 나지 않는 신선한 감자를 1년 내내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자를 구입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자의 뚜껑을 열어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텐데요. 감자를 신선하게 1년 내내 먹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자를 받자마자 바닥에 쏟아놓고 한번 말리는 것입니다. 감자를 수확할 때 땅 속에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말리지 않으면 금방 검게 변하거나 싹이 납니다. 감자를 제대로 판매하는 곳에서는 먼저 창고에서 말린 후 택배로 보내지만 혹시 모르니 집에서도 약 하루 정도 말려주세요. 주의할 점은 절대 강한 햇빛이 드는 곳에서 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이 과정에서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성되어 조심해야 합니다. 감자 보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에서 말리기. 감자를 구입한 후 바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하루 정도 말려주세요.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멍 뚫기. 감자 상자를 준비한 후 상자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줍니다. 상자를 완전히 밀봉하지 말고 공기가 통하게 해야 합니다. 구멍이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크면 햇빛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지 깔기. 상자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감자를 깔끔하게 정렬한 후 그 위에 다시 신문지를 깔아줍니다. 2~3겹의 신문지를 깔아주면 습기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감자와 신문지 한 줄씩 반복해 주세요. 서늘한 장소에 보관. 감자 상자를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세요. 감자는 8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싹이 나기 쉬우므로 서늘한 베란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보관 시 주의사항. 사과와 함께 보관하기. 집에 남은 사과가 있다면 감자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성분이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보관하지 않기. 양파는 수분이 많아 감자와 함께 보관하면 감자가 빨리 시들거나 싹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들도 있는데 감자는 반드시 실온 보관하셔야 합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으로 변하고 발암물질이 생겨납니다. 발암물질이라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감자가 제철일 때 미리 박스채 사두시고 알려드린 방법으로 보관해 보세요. 1년 내내 신선한 감자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어머니가 가마솥에 쪄주던 감자 맛 기억하시나요? 폭신폭신한 맛이 나는 감자 말이에요. 요즘은 이런 감자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자의 품종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감자를 찌면 가뭄난 논바닥처럼 쩍 갈라져서 폭신폭신한 맛이 나는 감자를 두백 감자라고 합니다. 이 감자가 먹으면 정말 맛있고 옛날 그 맛이 나요.
그런데 두백 감자는 추위에 약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서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가격도 일반 감자보다 조금 더 높고요. 감자를 찌면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워서 맛이 좋고 다른 감자들보다 저장을 오래 해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두백 감자가 보이면 꼭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감자를 아주 간편하고 맛있게 삶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자를 냄비에 쪄왔던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봐주세요. 먼저 감자를 삶을 때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감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크면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전분이 녹아나와 맛이 없어지고 또 너무 작으면 먹을 게 없어서 별로입니다. 손에 쥐어서 쏙 들어오는 크기가 가장 좋습니다. 알려드릴 방법은 감자를 전기밥솥에 찌는 방법입니다. 일단 감자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우리가 보통 감자는 냄비에 찌잖아요. 그런데 냄비에 찌면 물이 적어서 아예 타버리는 경우도 있고 물이 너무 많으면 수분이 제대로 안 날아가서 축축한 감자를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통으로 감자를 삶으면 진짜 맛있는 감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밥통에 소금 2스푼, 설탕 1스푼을 같이 넣어주시고요. 물은 감자가 살짝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그리고 취사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감자 껍질이 갈라지면서 수분이 제대로 날아가서 포근하고 맛있는 감자 완성입니다. 여러분 감자는 찌고 나서 바로 먹어야 맛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 김 식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를 식혀서 먹으면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당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은 식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감자 반드시 이렇게 드세요. 노년에 사라지는 근육이 다시 짱짱해집니다. 어릴 때는 슈퍼마켓에 가서 세제나 물을 쉽게 사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어도 팔에 힘이 빠지고 걷다가도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힘들어서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야 하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 몸의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자만 잘 먹어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감자를 어떻게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근육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를 통한 단백질 보충 방법. 아침 식사로 감자 섭취하기. 아침 식사로 감자를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영양 섭취에 좋습니다. 감자를 삶아 먹기. 감자를 삶으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특히 감자를 껍질째 삶아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감자와 단백질 식품 함께 먹기. 감자만으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닭가슴살, 두부, 계란 등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형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감자 섭취하기.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때 감자를 먹으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의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단백질은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단백질은 크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흔히 닭가슴살을 비롯해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칼로리가 더 높아서 비만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5대5 비율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재료인 감자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형성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제 감자를 깨끗이 씻었으면 양파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둡니다. 사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얇게 썰면 빨리 익어서 요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양파가 준비되면 계란을 그릇에 깨서 넣습니다. 잘 익은 감자와 양파를 함께 섞어주세요. 중간 크기의 감자 한 개에는 5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감자는 구워 먹거나 쪄서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감자를 튀기면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튀긴 음식은 건강에 정말 해롭습니다. 요즘은 감자가 제철이라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습니다. 감자는 포만감도 주고 식물성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어 요즘 같은 때에 먹기 좋습니다. 계란은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로 아침에 감자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더부룩할 수 있지만 계란과 감자는 부담이 적어 아침 식사로 적합합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가열합니다. 감자를 먼저 볶다가 남은 양파를 넣고 볶습니다. 집에 남은 재료가 있다면 다른 채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료들이 약 80% 정도 익으면 됩니다. 혹시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의사팀에 따르면 계란, 우유, 감자를 함께 먹으면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을 고품질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연구팀은 우리 몸이 소화하고 흡수하는 아미노산의 양을 기준으로 총 17개의 식품에서 단백질의 질을 평가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유와 감자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단백질 식품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감자를 먹는 것이죠.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100% 소화되고 흡수되어 체내에서 사용될 수 있어 고품질 단백질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계란에는 단백질과 지방뿐만 아니라 철, 칼슘, 비타민,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들이 잘 익으면 준비해둔 계란을 팬에 붓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소금, 후추도 조금 넣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약불로 약 5분에서 7분간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서 타지 않도록 신경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감자와 계란의 조합은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고 속에도 부담이 적어 아침 식사로 최적입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감자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계란의 하루 섭취량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노년기에는 하루에 2개 정도 먹는 것이 좋고 청장년층은 3개 정도 먹어야 단백질 섭취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는 하루에 2개에서 3개를 먹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요리를 만들어서 드시면 신체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요리를 언제 먹으면 좋은지도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 근육과 뼈를 구성하고 혈액순환, 면역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단백질 분해는 주로 수면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아미노산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남성이 아미노산 흡수를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일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미노산 민감도가 낮아지므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근육을 늘리려면 단백질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운동 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손실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않다면
운동할 때 몸이 근육의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체중을 줄이는 목적이라면 공복에 운동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저혈당 상태인 공복에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로 구성된 혈당이 아닌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오늘 만든 요리처럼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나 두유를 같이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 섭취에 효과적이니 우유나 두유를 한 컵 정도 같이 드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자꾸 하나둘씩 아파지기 때문에 더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바로 감자 사러 갑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주의보가 함께하겠습니다.